대박 사건. 국민 사유에 귀한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었을까? 추억들이 날 내버려 둘 줄 안 걸까? 미처 깨닫지 못한 너라는 커다람에 난 지샌 밤을 배운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와, 대박 사건. 안지준 기자님, 이승기 씨인데 물론 예능에서 이승기 씨 모습 많이 봤습니다만 가수, 그것도 발라드 가수 이승기 씨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분이 원래 시작이 가수가 먼저였어요. 근데 아하. 요즘 배우랑 예능인으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신곡, 방금 들으신 이 뻔한 남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예, 사실 이승기 씨는 그동안에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왔었거든요. 네.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가을에 어울리는 애절한 곡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사실 기억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승기 씨 원래는 국민 남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 사위가 됐다는 건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그러네요. 얘기고요. 아울러 또 보면은요, 예전에는 누나들에게 어필하는 그야말로 소년이었는데 이 노래 제목이 뻔한 남자입니다. 야. 이제는 이승기 씨가 남자가 됐다고 일종의 선언을 하는 그런 곡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 안지준 기자님 설명처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승기 씨가 혜성처럼 등장한 때가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무려 16년 전이랍니다. 그땐 정말 얼마나 애띄었을까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화가 나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 때 영상 보니까 정말 이 나이로도 외적으로도 성숙했지만 노래도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이승기 씨가 2004년에 내 여자라니까 지금 보신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데이트를 치면서 순식간에 국민 남동생으로 등극하게 되죠. 사실 오랫동안 이 국민 남동생 이미지가 고착화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드라마, 특히 이번 신곡으로 180도 다른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굳이 뻔한 남자라는 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승기 씨가 이별의 순간이 너무나 힘든데 내 이별도 뻔한 이별이고 나도 뻔한 남자 중 하나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결코 연하남 같지 않은 발언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승기 씨가 당당하게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도 한참 뒤에야 이 곡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육군 복무를 했었죠. 2017년에 제대를 해서 바로 신곡이 나오나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예능이나 드라마 활동에 전념을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목이 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탁해지고 목에 이제 스크래치 조금 약간의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회복기가 좀 필요했고 요가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몸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죠. 네. 특히 목 굉장히 가수들한테 중요한데 매일 아침 모닝 루틴 3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선희 씨가 이제 전수를 해줬다고 하는데 소금물로 가글 한다라는 것이고요. 발성 연습, 호흡 훈련 모두 다 한다는 건데 어떤 날은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말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목을 많이 쓰면 목이 그만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목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이선희 씨가 왜 나와 할 텐데 이선희 씨의 애제자가 바로 이승기 씨입니다. 그 목 관리 비법도 바로 스승인 이선희 씨한테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노래도 불렀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선희 씨, 스승인 이선희 씨가 보기에도 국민 남동생이었던 승기가 이렇게 컸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선희 씨는 처음에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 있었을 텐데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선희 씨가 하는 극장에 고등학생 이승기 씨가 온 거예요. 아하. 공연하러. 그 모습을 보고 이선희 씨가 이승기 씨한테 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네. 자네 연예인 해볼 생각 없나라고 이야. 제안을 한 거예요. 이승기 씨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누가 나한테 연예인 제안했다라고 하니까 네. 부모님이 결사반대. 연예계가 얼마나 무서운데 누굴 네. 믿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승기 씨가 네. 이선희 씨가 제안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하. 부모님이 그렇다면 해야지. 그래서 이선희 씨 이름 보고 허락을 한 거거든요. 아하. 이선희 씨가 굉장한 책임감이 있었을 텐데 네.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합숙 훈련을 그래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법을 전수를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승기 씨가 잘 되니까 네. 이선희 씨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 야. 너무 뿌듯해서 네. 처음에는 후배한테 길을 열어준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옆에 동지가 생긴 것 같고 지금은 이승기 씨가 연기를 내가 따라가는 느낌이어서 네. 정말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분들은 느낄 수 없는 각별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겠네요. 참 스승과 제자 사이 보니까 참 흐뭇합니다. 보는 사람들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국민 사위가 된 이승기 씨의 복귀를 얘기하면서 이분의 복귀도 같이 얘기한다면서 그 이분 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윤종신 씨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신곡 뻔한 남자가 이승기 씨와 윤종신 씨가 협업을 했는데 협업을 했어요? 네, 사실 윤종신 씨도 가수 못지않게 방송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방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 음악적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필 지리산 자락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도중에 이 뻔한 남자의 도입부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윤종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복귀인데 네.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승기 씨의 곡에 참여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네. 모친상을 당해서 작업을 포기할 뻔도 했었지만 이승기 씨에 대한 믿음으로 이 아하. 곡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승기 씨가 수많은 물론 윤종신 씨도 대단한 작곡가입니다만 다른 네로라는 작곡가 말고 왜 윤종신 씨에게 이 곡을 부탁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윤종신 씨의 히트곡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이지 못해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도인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사실 이 들려드린 노래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바로 이승기 씨도 이런 히트곡 제조기인 윤종신 씨를 믿고 자신의 신곡을 의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많이 이 히트내는 윤종신 씨를 한동안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윤종신 씨가 큰 복을 받아가지고 네. 1999년부터 20년 동안 방송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20년 동안 계속 일이 있었다. 네. 또 다른 연예인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일인데 네. 본인은 20년 방송을 하니까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는 데 가서 쉬고 싶었다. 해외에 가서 1년 동안 생활한 겁니다. 아하. 해외 어디를 갔는데 우리가 한동안 못 봤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미국에 한 9개월을 이제 떠도신 것 같은데 네. 지난해 11월부터 이방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어허. 거예요. 지난해 11월이면 코로나 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방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도 않게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동양인에 대한 혐오, 차별 문제가 한참 진행됐을 때 미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 쫓기듯 5일간 고속도로에서 차로 계속 이동만 한 적도 있고 주변 모텔에서도 잤다. 그리고 심지어는 햄버거 가게 직원에게 굉장히 동양인으로서의 모멸감, 차별 대우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동양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었는데 또 윤중현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경험조차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늘한 시선을 받고 한국으로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부터 나를 알아봐 주시고 반가움을 느끼려고 그동안 진짜 이방인 프로젝트로 낯선 경험을 한 것 같았다. 네. 지금은 귀중한 경험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이방인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이제 소중한 작품으로 녹여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